요즘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서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가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가격이 조금 오르는가 싶더니 다시 무섭게 곤두박질치고 내 스마트폰 거래소 앱에 찍혀있는 파란색 마이너스 수익률을 볼 때마다 지금이라도 다 손절하고 코인 시장을 떠나야 하나 하는 극심한 공포감이 엄습하는 게 사실이죠. 매일같이 쏟아지는 자극적인 뉴스 헤드라인과 커뮤니티의 흉흉한 소문들에 이리저리 휩쓸리다 보면 도대체 이 시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방향을 잡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막막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들여다보는 캔들 차트 이면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물량을 던지고 있을 때 세계 금융의 중심인 월스트리트의 거대 자본들은 비트코인을 자신들의 완벽하고 영구적인 수익 사업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아주 치밀하고 거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월가가 비트코인을 대하는 시선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뀌었는지, 블랙록과 모건 스탠리 같은 거인들이 뒤에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눈을 크게 뜨고 이 구조적인 변화를 읽어야만 하는지 아주 낱낱이 그리고 객관적으로 파헤쳐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투자 관점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핵심 내용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과거의 월스트리트는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늘 똑같은 의심을 품었어요. 이게 과연 제도권에서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우리 고객들의 포트폴리오에 안전하게 담을 수 있는 규제 환경이 갖춰져 있나?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이었죠. 철저하게 제도권의 틀 안에서 비트코인을 합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만을 끊임없이 따져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월가의 질문 자체가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할까 말까를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요.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단 하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만들어서 팔면 우리 금융회사에 반복적이고 안정적인 수수료 수익을 가져다주는 좋은 사업 모델이 될 것인가입니다. 이 시선의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엄청나요. 자산으로서의 가치 판단은 이미 완벽하게 끝났고, 이제는 그 자산을 보기 좋게 포장해서 전 세계의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에게 팔아치우고 매년 고정적인 운용 보수를 챙기는 거대한 금융 상품화 단계로 진입했다는 뜻이거든요. 이러한 거대한 변화를 가장 완벽하게 증명해낸 곳이 바로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입니다. 블랙록이 야심차게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ETF인 IBIT의 실제 데이터를 아주 정확하게 들여다볼게요. 2026년 3월 25일 기준으로 IBIT의 순자산은 무려 557억 달러에 달합니다. 운용 보수는 0.25%이고 최근 30일 평균 거래량은 무려 6,197만 주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월가의 역사를 새롭게 쓰며 시장을 뒤흔든 초대형 메가 히트 상품으로 당당하게 자리 잡은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당장의 비트코인 가격 오르내림이 아니에요. 비트코인 가격이 피크를 찍고 조정을 강하게 받으면서 IBIT의 순자산 규모가 한때 1천억 달러를 돌파했던 전성기 시기보다 많이 줄어든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표면적인 숫자만 보면 ETF 거품이 이제 다 빠졌다, 기관 자금의 유입도 별거 없네라고 냉소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블랙록이 이 IBIT라는 상품을 통해 시장에 증명해낸 명백한 사실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빠졌다고 해서 절대 사라지거나 훼손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ETF라는 합법적인 그릇을 만들어 놓으니 기관과 개인의 어마어마한 대기 자금을 대규모로 흡수할 수 있었다는 사실, 0.25%라는 보수율만으로도 운용사에게 연간 천문학적인 수준의 수수료 수익을 확정적으로 안겨준다는 사실, 그리고 하루에 수천만 주가 거래될 만큼 압도적이고 깊은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다는 사실. 이 세 가지 팩트는 월가 전체에 엄청난 충격과 영감을 주었어요. 블랙록은 단순히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편리한 통로를 열어준 것을 넘어서 비트코인 ETF가 월가의 까다롭고 깐깐한 사업 기준에서도 엄청나게 돈이 되는 완벽한 캐시카우 상품이다라는 것을 보란듯이 증명해낸 겁니다. 월스트리트 금융회사들의 생리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해요. 업계의 한 회사가 어떤 새로운 사업 모델로 엄청난 돈을 쓸어 담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면 나머지 수많은 경쟁사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황금알을 낳는 시장으로 미친 듯이 뛰어듭니다. 블랙록의 역사적인 대성공을 똑똑히 목격한 월가의 거인 모건 스탠리가 본격적으로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모건 스탠리는 2026
2026년 1월에 자체적인 비트코인 신탁과 솔라나 신탁에 대한 초기 등록을 전격적으로 발표하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수정된 서류를 통해 모건 스탠리 비트코인 트러스트, 즉 MSBT라는 이름의 패시브 상품이 뉴욕 증권거래소의 아르카 시장 상장을 코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되었죠. 블룸버그의 ETF 전문 애널리스트들도 이 상장 확인을 출시가 임박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비트코인 ETF 시장 구조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변화가 얼마나 거대하고 구조적인 것인지 알 수 있어요. 기존에는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전문 자산 운용사가 ETF 상품을 뚝딱 만들어내면 모건 스탠리 같은 거대 투자 은행은 자신들이 보유한 1만 6천 명의 엘리트 자산 관리 어드바이저들을 통해 고객들에게 그 상품을 추천하고 유통망을 제공하는 역할만 맡았어요. 고객이 모건 스탠리 창구를 통해 블랙록의 IBIT를 사면 알짜배기 운용 보수는 고스란히 블랙록의 주머니로 들어갔죠. 그런데 이제 모건 스탠리는 남의 회사 상품을 대신 팔아주는 수동적인 유통 채널 역할에 더 이상 만족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요리를 배달만 해주며 푼돈을 챙기는 대신 직접 자신들의 브랜드를 당당하게 내건 MSBT라는 상품을 직접 만들어서 0.25%의 운용 보수라는 핵심 마진을 온전히 자신들이 독식하겠다는 강력한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모건 스탠리의 움직임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구색 맞추기용으로 ETF 상품 하나를 툭 출시하는데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2026년 들어서 밟아온 타임라인을 하나씩 촘촘하게 연결해보면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완벽한 빅픽처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1월에 디지털 자산 전략 총괄 책임자로 에이미 올덴버그를 전격 임명하며 사업의 전열을 가다듬었죠. 그리고 2월 18일에는 미국 통화감독청의 국가 신탁은행 면허를 공식적으로 신청했어요. 모건 스탠리 디지털 트러스트 내셔널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이름의 이 신탁은행이 하는 일은 고객의 디지털 자산을 해킹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보관하는 수탁 업무부터 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그리고 심지어 고객을 대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스테이킹 업무까지 코인 거래와 관련된 모든 금융 인프라를 총망라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같은 시기에 모건 스탠리가 소유한 대형 증권 플랫폼인 이트레이드를 통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크립토 현물 거래 서비스를 2026년 상반기 내에 정식으로 오픈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어요. 이 거대한 인프라의 유동성 공급과 결제를 안정적으로 담당할 파트너로 제로 해시를 선정하기도 했죠. 나아가 2026년 하반기에는 전통 자산을 토큰화한 주식 거래 시스템까지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흩어져 있는 이 모든 팩트들을 싹 다 하나로 묶어서 큰 그림을 보세요. 모건 스탠리는 지금 시장의 유행에 얄팍하게 편승해서 ETF 상품 하나를 테스트 삼아 던져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체적인 ETF 발행, 고객의 자산을 완벽하게 보관할 국가 공인 신탁은행 설립, 개인 투자자의 막대한 자금을 끌어모을 리테일 거래 플랫폼 오픈, 그리고 미래 금융의 핵심인 자산 토큰화까지. 디지털 자산을 매입하고 안전하게 보관하고 대중에게 유통하고 새로운 파생 상품을 만들어내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오직 자신들의 튼튼한 울타리 안에서 모두 해결하는 완벽한 수직 통합형 크립토 사업 플랫폼을 완성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왜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적 거래 수단을 넘어 월가의 굳건한 표준 상품으로 진화하고 있는지 그 구조적인 펀더멘탈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블랙록의 IBIT는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제공하는 비트코인 공식 기준 가격을 벤치마크 지수로 철저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반면에 모건 스탠리의 MSBT는 가상자산 전문 매체인 코인데스크가 산출하는 기준 가격을 추종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죠. 상품이 추종하는 데이터 회사의 이름은 서로 다르지만 그 이면에 담긴 본질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두 거대의 자산 운용사 모두 비트코인을 단순한 가상자산 거래소 앱에서 개인들끼리 사고 파는 숫자가 아니라 제도권 금융 시스템 안에서 정확하게 측정 가능하고 투명한 표준 가격을 가진 정식 금융 상품으로 변환시키고 있다는 점이에요. 전통 금융회사 입장에서 벤치마크 기준 가격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업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공인되고 투명한 기준 가격이 있어야만 펀드의 순자산 가치를 매일매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고, 이 객관적인 가치가 증명되어야만 감독 당국의 까다로운 규제를 통과하여 정식 펀드 상품으로 포장할 수 있으며 비로소 개인 투자자와 기관의 깐깐한 포트폴리오에 반복적으로 그리고 대규모로 안전하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정 자산이 제도권에 완벽하게 편입되어 주류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장의 가격 급등보다 가격의 투명한 표준화와 상품 구조의 정비가 훨씬 더 중요하고 무거운 선결 과제입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그 어렵고 험난한 규제와 표준화의 허들을 완벽하게 통과하여 정식 금융 상품
상품으로서의 지위를 굳건하게 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의 ETF 출시 소식을 두고 시장에 ETF 하나 더 생기는 게 뭐 대수냐? 운용사들끼리 경쟁만 심해져서 수익성만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가볍게 넘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비트코인이 블랙록이라는 특정 운용사의 단일 히트 상품에서 벗어나 월스트리트 전체가 공통으로 취급하고 판매하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필수 자산군으로 완벽하게 고착화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고도화된 상품화의 과정은 단순히 비트코인 가격이 몇 퍼센트 오르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훨씬 더 무겁고 거대한 변화입니다. 가격은 시장의 얄팍한 투자 심리나 것이 경제의 금리 정책 흐름에 따라 매일매일 흔들리고 폭락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한번 견고하게 제도권의 틀 안에서 구축된 상품화 구조는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즉, 지금 비트코인 ETF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짜 핵심 현상은 강세장이라서 돈이 몰린다는 단순한 수급의 논리가 아닙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가 되든 간에 월가의 견고한 인프라 안에서 전 세계의 잉여 자금을 끝없이 흡수하며 영구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완벽한 파이프라인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무서운 팩트입니다. 월가는 이미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자 대상으로 인정하는 단계를 아득히 넘어섰습니다. 블랙록이 시장에 선빵을 날리며 비트코인이 멈추지 않는 돈 복사기라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했고, 모건 스탠리가 그 지독한 돈 냄새를 맡고 자신들만의 거대한 수수료 채굴 인프라를 풀세팅하며 본격적으로 참전했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일 차트를 보며 극도의 공포에 질려 눈물을 머금고 물량을 집어 던질 때 월가의 거인들은 아주 차분하고 냉혹하게 그 물량들을 헐값에 주워 담으며 자신들의 금고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진짜 시장의 근본적인 구조가 바뀌고 기관의 거대의 자금이 영구적으로 잠기는 역사적인 순간은 당장의 화려한 가격 급등보다 항상 이렇게 지루하고 차갑게 느껴지는 인프라 구축의 시기에 먼저 조용히 나타난다는 진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시장의 장기적인 흐름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당장 내 업비트 앱을 열었을 때 파란불이 가득하면 정말 속상하고 밤에 잠도 잘 안 오시죠? 월가가 돈을 쓸어 담고 있다는데 내 알트코인들은 대체 언제 구조대가 오는 걸까? 다음 타자로 오를 코인을 찾아야 한다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어떻게 그걸 다 공부하고 찾지? 이런 고민들 때문에 매일매일 한숨만 쉬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거대한 자본과 데이터로 무장한 세력들이 움직이는 이 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확한 정보 없이 혼자서 끙끙 앓는 건 너무나도 외롭고 무모한 싸움이잖아요.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내 소중한 돈을 세력에게 넘겨주는 그 아픈 패턴, 이제는 정말 확실하게 끊어내셔야 해요. 그래서 제가 잃어버린 방향을 찾고 싶어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직접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기로 했답니다. 지금 계좌 복구가 너무나도 간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와 최고 실력의 데이터 분석팀이 뭉쳐서 일일 맞춤형 무료 투자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쳐다보기도 속상해서 방치해둔 여러분의 보유 종목들 팩트에 기반해서 아주 냉정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릴 거고요. 현재 남은 투자금 상황에 꼭 맞는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계좌 복구 솔루션을 일일로 아주 쏙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더해서 모건 스탠리를 비롯한 월가의 거인들이 비트코인 다음으로 눈독 들이고 있는 바닥에서 조용히 매집 중인 아주 확실한 미공개 수의 알트코인들까지 저희가 깐깐하게 분석한 매매 타점과 전략을 남김없이 싹 다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 들으시면서 에이 무료라고 해놓고 나중에 비싼 리딩방 가입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돈 요구하는 거 아니야? 하고 의심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죠? 제 채널의 이름과 제 명예를 걸고 정말 단호하게 약속드릴게요. 저희는 음성적인 유료 텔레그램 방이나 카톡방 같은 건 절대 운영하지 않아요. 가입비나 매월 결제하는 비용, 수익금 쉐어 같은 금전적인 요구는 단 1원도 절대 없으니까 마음 푹 놓으셔도 된답니다. 제가 이렇게 귀한 고급 정보들을 100% 무료로 아낌없이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 바로 제 유튜브 채널의 폭발적인 성장을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제가 드리는 정보로 확실하게 수익을 내시면 기분 좋게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주변에 우리 채널 진짜 좋다고 입소문도 팍팍 내주실 거잖아요. 여러분은 수익을 내서 계좌를 불려나가서 좋고, 저는 여러분의 든든한 팬덤과 응원을 얻어 채널을 쑥쑥 키울 수 있으니 완벽하게 서로 상부상조하는 구조랍니다. 신청 방법은 너무나도 쉬워요. 지금 당장 영상 화면 하단에 큼지막하게 띄워드린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이 번호로 편안하게 상담이라고 딱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 통 꾹 보내주시면 신청 완료랍니다.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로우신 분들은 영상 바로 아래 고정 댓글에 제가 파란색 글씨로 남겨둔 무료 상담 신청 링크를 꾹 눌러주세요. 간단하게 연락처만 쏙 남길 수 있는 폼이 나오니까요. 거기에 남겨주시면 저희 팀이 순차적으로 아주 친절하고 꼼꼼하게 연락을 드릴 거예요. 다만 저희가 한 분 한 분 포트폴리오를 꼼꼼하게 분석해
드려야 하다 보니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매일 선착순으로 딱 정해진 인원까지만 접수를 마감하고 있어요. 자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꽉 차버리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사이에 평생의 기회를 놓치실 수도 있답니다. 영상 보시는 지금 바로 휴대폰 드시고 신청 남겨주시는 센스 잊지 마세요. 오늘 준비한 월가의 큰 그림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잊지 마시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용기 내어 신청해주신 여러분들의 소중한 믿음, 폭발적인 계좌 수익으로 확실하게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상담 창구에서 기분 좋게 만나요. 안녕.